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군의 날이죠. 오늘도 휴일이 돼가지고, 그, 댁에서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 이제 파이코인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또 유튜브를 새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뭐 요즘 하도 인공지능으로 많이 만들어서, 진짜 젊은 사람인지 안 그러면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새로이 이제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테마를 갖고 계신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융 쪽으로 파이코인이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오면 파이코인이 또 한 번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뭐 희망회로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 가격 이거 뭐 100불이다. 요즘은 100불 얘기는 그냥 상장하면은 100불은 간다. 이 얘기는 뭐 다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어, 누가 그러면 이게 어차피 뭐든지 돈귀신이 붙든지 뭐가 붙든지 깃발을 들어야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리핑크 그 블랙락 회장이 깃발을 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것처럼 이게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깃발 들을 사람들이 돈 장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쩌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 트위터에 그 작년에 올랐던 거죠. 2023년도에 이 블랙차이 블록체인, 블록체인거에 업계 거물 5명이 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블록체인계의 업계 거물은 1위 비탈릭 부테, 뭐 1위라기보다 제일 앞에서 거론되는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 그 다음에 창청 바이낸스 회장, 며칠 전에 그 감옥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니콜라스예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뭐 스팀이니 뭐 코인 여러 개 만들었던 저스틴 선이에요. 트론 만들었지, 트론. 그리고 IOHK.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니콜라스의 위치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박사, 제가 이때까지는 청띠아팡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아, 니콜라스 박사 아시게 되면은, 파이코인 미래 가치는 이렇게 해서 이게 100불, 1000불, 뭐, 이렇게 3000불, 만불,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깃발 들고 나오는 그 매수 세력의 주체가 나온다고요. 한번 오늘 뭐 쉬는 날이니까 한번 조금 어려우실 아무튼 해보죠. 요즘 파이 관련 영상을 만드는 분들에게 보이는 새로 만드시는 분들에게 보이는 두 가지 큰 흐름은 인공지능 시대에 파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 그다음에 이 정말로 참마 뭐 애나 어른이나 뭐 전부 다 돈돈돈돈 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 돈돈돈돈 금리가 오르고 이제 뭐 하면서 이 갑갑한 금융 관습에서 반복적으로 오는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환 위기 같은 거 국제 금융의 변동성이죠. 금융 공양 같은 걸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파이코인이 정말 230개국에서 골고루 쓰이게 되면 금융공황의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유동성 함정 같은 게 유동성 함정 같은 게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융이죠. 이 결국은 지금 파이가 무슨 뭐 핸드폰에서 채굴 한다. 그 다음에 무슨 NFT를 한다. 뭐 파이 채스를 한다. 이런 쪽으로만 그 다음에 아트, 뮤직 이런 쪽으로만 나오죠. 핵심은 금융이에요. 금융이니까 화폐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금융이니까 이렇게 KYC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니콜라스 박사예요. 니콜라스 박사는 자기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니콜라스 박사를 먼저 소개해요.
그러면서 니콜라스 박사는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 및 소프트웨어 유형, 소프트웨어 패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박사과정 초기, 오늘 이분을 모셨는데, 이 박사과정 초기에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이 되기 전에서부터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산해서 어, 결함이 없는 그 분산 시스템, 블록체인이죠. 뭐 분산 시스템 중에 최고가 이제 블록체인이죠. 분산 장부에다가 하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레임워크를 기초 틀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블록체인 수업에 대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인 CS359B를 소개하고 가르쳤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사회자가 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래요. 난 평생 기술쟁이였다. 컴퓨터 마더보드 설계하고 했다. 학부 때부터 그랬다. 일반 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 장부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 장부 분산 저장이라는 건 참 모든 인류의 우리나라 그 사고 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을 네 군데다가 나눠서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군데다가 하면 분실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분산을 해서 저장을 했었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겼을 때 그 거래소에서 자기가 코인 매매를 해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서로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일반 사람들까지 사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이 아직 금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바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직은 그쪽으로는 준비가 안 됐죠. 법이 좀 나와야 되고. 금융이 뭐냐? 이 핵심적인 문제부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요.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요런 테마 쪽으로 영상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도움되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금융이라는 게 뭐냐? 금융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근데 금융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암호화폐 같은 게 필요한 세상이 됐냐?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뭐가 달라가지고 파이코인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냐? 이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납득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채굴도 계속하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시작은 그냥 뭐 10불 가나? 10불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거였죠.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거죠. 이 금융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극복을 한 거죠. 정말로 뭐 노벨 경제학상을 주든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죠. 뭐냐면 보통 가난한 사람은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친척이나 잘 사는 부모를 두고 있을 확률이 적죠.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적죠. 은행에서만 빌려야 되죠.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인맥을 가진 쪽들은 대개 부자들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잘 사는 친구나 잘 사는 친척이거나 안 그러면 이런 금융기관에 화이트 칼라로 누가 근무하고 이러기 전에는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금융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문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푸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융에서 더 또 중요한 거는 근본을 보게 되면 금융이라는 게 약속 지키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샤일록 대부업체
살 한 근에 돈 빌려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원래 이 고리대금업은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은 이자, 그러니까 지금 아랍계도 아랍은행, 이슬람 은행도 이자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원래 기독교 쪽도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천민들이 했죠. 그 돈 장사는 항상 천민들이 하게 했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천민이었던 유대인들만 돈 장사를 한 거죠. 그런 이자 받는 짓,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독교하고도 있고 저 아랍도 있는 거죠. 이자 받는 짓은 아주 천박한 짓으로 본 거죠. 그런 천박한 짓은 유대인 니들이나 해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 돈 장사만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신분이 낮죠. 그래서 금융은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금융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처음부터 약속 지키기라는 거. 근데 이 금융 약속의 문제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거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이 깨져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한 약속이 안 되는 걸 보셨을 거라고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문제, 그 위에 금융활동의 장애의 측면은 블록체인과 니콜라스가 전공한 클라우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 약속 지키기가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할 때 여기서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할 때 자기는 스마트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분산 응용 프로그램인 CS359B를 가르쳤다. 자기 대학 박사학위 논문은 크라우드 소싱과 소셜 컴퓨팅이다. 이게 다 금융에 관한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금융의 두 가지 문제, 금융활동에서 문제가 있는 거와 금융 핵심적으로 약속 지키기가 안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자기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예전부터 연구해 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 니콜라스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왜 파이 네트워크는 이 레드핑크 회장, 블랙락의 레드핑크 회장 같은 사람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이걸 금융의 핵심을 알게 되고 금융의 문제를 알게 되면 왜 파이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보다 어떻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역과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일 화폐가 될 수 있는지를 이거 금융을 아시면은 이해가 돼요. 금융의 이게 약속을 지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거든. 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사람을 약속의 판매자라 그래요. 그 약속을 믿고 무엇인가 이렇게 뭐 돈을 빌려주건 뭘 하는 사람은 약속의 구매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약속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약속의 판매자가 있고 약속의 구매자가 있는데 약속의 판매자는 우리 파이코인을 비유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이 한 1,000만 원이 필요해. 파이코인 아직 상장은 안 됐어. 그런데 뭐 자기가 파이코인에 이렇게 뭐 락업한 게 풀려갖고 한 10,000개 있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서 야 이게 저기 야 친구야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이게 파이코인이 뭐 지금 내가 지금 뭐 한 10,000개 있는데 사실 이거 한 뭐 100불은 다들 간다 그러는데 100불에서 100불에 10,000개면 100만 불이면은 돈이 13억 막 14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00개 있는데 이게 아직 상장이 안 돼서 그렇지 상장이 되면 내가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만 빌려줘. 이제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약속을 판매하는 사람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약속의 구매자,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은 그 말이 사실인지 뭐 파이코인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말이 믿을만 하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험회사나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쪽에 제일 많거든요. 사채업자 중에서. 약속을 하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험 약관이나 증권 무슨 이렇게 선물 옵션 가입 이런 거 보게 되면 엄청 어렵잖아요. 모르고 한다고요. 약속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모르고 한다고요. 이래서 그다음 병원에 가서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당장 급해 죽겠는데 뭐 만약에 환자가 잘못돼도 고발하지 않겠다, 뭐 소송하지 않겠다 이런 게 전부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말은 다 했는데 자기가 깨알같이 써 있는 글자 사인한 거 보면 나중에 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뭐 잘 됩니다. 어쩝니다 해놓고 나중에 내용을 보면 다 달라.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약속을 판매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으니까 어떤 게 되면 거꾸로 된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선택도 원래 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원래 이제 보험 공제 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암호화폐 업계가 어떻게 보면 공제, 어떻게 보면 개, 어떻게 보면 보험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자체가 암호화폐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선택을 하게 된다는데 역선택이라는 것은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좀 나중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결론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약속을 믿, 믿고 자기 돈을 주었거나 무엇을 준 사람들이 손해를 정상적인 것보다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역선택이죠. 이건 당연하죠. 정보의 비대称성이 있으니까 많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적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증권에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내부자 정보, 지들끼리 뭐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거. 카카오톡 같은 데도 뭐 요즘 회사 분할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그 파이코인의 그 뭐 모더레이터 뭐 모더들은 우리보다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니콜라스 부부랑 코어 팀이랑 많이 아니까 메가 모더는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게 꼭 힘이 아니거든요. 아는 게 꼭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는 거 갖고 누구하고 약속을 지키게 할 때 그 약속을 지키느냐? 왜? 모더건, 메가 모더건, 코어 팀이건 사실은 결론은 세상에서 나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나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약속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 모든 게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도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모럴 해저 도덕감 해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약속을 하잖아요. 정치인들, 언론이들, 뭐 표장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뭐 선거 공약이니 뭐 사람들도 꼭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많죠. 이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이런 뭐 정치인이 언론인이 무슨 사회에서 뭐 이렇게 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까지 무임승차하게 된다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이런 것으로 다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무임승차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오픈소스. 암호화폐 만든 사람들, 암호화폐를 굉장히 뭐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만들잖아요. 그거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코딩 자체를 소스 자체를 공개해요. 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남이 개발해 놓은 거 자기가 막 쓰는 거라고요. 전부 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IT 업계에는 이 스마트 금융이니 뭐 이 블록체인이니 뭐 암호화폐니 여기에서는 남의 거를 자기가 쓰는 데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거를 자기가 쓰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몰라. 이게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일이 많아. 대부분 코인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이게 금융의 핵심인 약속 지키기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대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그냥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이 합리적인 무지 단계로 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무슨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양심도 있고 어떤 도덕도 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요. 이거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게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한국에도 널리 퍼졌잖아요. 지금도. 이 합리적인 무지, 그냥 몰라. 배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쏠림 현상이 생겨갖고 전부 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데 무슨 금융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IMF를 왜 겪었냐?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었죠. 그래갖고 디폴트 난 거죠.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뭐 약속 안 지키는 처음부터 약속 지킬 의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이 6가지 문제점,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합리적 무지, 일반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이게 금융이 뭐 암호화폐가 지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비트코인이건 뭐건 다 이제 투자 자산이 됐지 화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코인은 화폐 혁명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화폐 혁명을 하겠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금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이 이게 6가지가 다 안 되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KYC를 한 거예요. 실질적인 사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없을 때 이런 약속이 안 지키면 대부분 배째라예요. 배째, 나 뭐 없어. 뭐 지나간 일 어떻게?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 뭔지 아세요? 배째라고? 알았어. 배째고 갖고 오는 거예요. 배째고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배째고 갖고 오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KYC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약속을 지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람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은 못하겠네요. 인공지능은 내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암호화폐처럼 블랙락의 레리핑크 회장이 뭐를 해서 누가 뭐 돈귀신들이 붙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융의 본질을 아는 정부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국제결제은행에 의해서 파이코인은 그 가치를 깃발을 딱 들게 돼요. 저거다 저거. 국제 간의 자금 결제는. 그래서 파이코인이 100불, 300불, 1000불, 3000불, 7000불, 만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시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채굴 말고도 유틸리티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코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